네, 시장의 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시황이 좋냐, 업황이 어떻냐에 따라서 의견도 엇갈리고요. 좀 침체다, 안 좋다, 가격이 떨어진다, 디램 가격 같은 경우 이런 얘기들 많은데요. 오늘 이 분야에 관련 있는 가장 전문가 모셔놓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예. 시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 예. 보니까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어둡다, 예. 아니다, 이 예. 정도면 바닥이다, 뭐 얘기들이 많은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3분기, 4분기 실적 안 좋아질 것 같고요. 특히 디램 가격이 3분기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4분기는 최근에 또 트렌드 포스에서도 어쨌든 기존의 예상보다는 좀 더 하락한 걸로 봤지만 그래도 낙폭 자체는 3분기가 이제 제일 안 좋고 4분기 가격 하락폭은 3분기보다는 좀 어쨌든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3분기 분위기가 좀 제일 안 좋은 국면이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인텔하고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MD의 시장 점유율이 좀 계속해서 뺏기고 있고 여기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인 파운드리, 네. 그다음에 예장형 GPU 사업 이쪽에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자체적인 문제도 되게 많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채굴 시장이 되게 위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소비자 GPU 시장이 역신장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적 효과가 난 거고 물론 우리 기업들도 뭐 전반적인 IT 수요 침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네. 그들의 나빠지는 거는 그들만의 문제점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 수요가 위축되니까 저가 제품에 대한 어쨌든 전자기기 수요가 줄고 여기에 재고 조정을 좀 강하게 요구하면서 사실은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디램 가격 인하를 1분기에 어떻게 보면 인하 못했던 폭까지 3분기에 좀 거칠게 인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분기가 제일 가격 측면에서는 디램 네. 가격 측면에서는 낙폭은 제일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최악일 것 같고 예예. 그 얘기는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엔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인가요? 저희가 예. 시장의 오더컷과 관련된 뭐 루머냐 예. 어쩌냐 이런 얘기 예.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당시에 맞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서버 쪽은 사실은 오더컷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북미의 주요 클라우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캐펙스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의지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중국의 틱톡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서버 수주를 오히려 좀 증가시켰습니다. 기존에 한 33만 대 정도 수주를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한 3만 대 정도 더 추가 오더가 나왔고요. 물론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네네. 서버 오더 컷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버 쪽은 아직은 강한 징후는 안 나타나는데 지금은 주가는 그리고 최근에 디램 가격 흐름은 향후에는 오더 컷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좀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 한 5에서 한 8% 정도 역신장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역신장이 대부분 상반기에 많이 마무리가 됐고요. 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에는 이제 크게 이제 변화가 있는 게 먼저 이제 갤럭시 어쨌든 G4 시리즈가 네네. 나왔는데 이제 어쨌든 내부적인 의지치는 한 1,000만 대 이상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9월에 이제 아이폰 14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미디어텍이 과거에 크롬북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CPU를 TSMC에서 양산했는데 네네. 교육용 노트북 시장이 급냉하면서 미디어텍이 그 웨이퍼를 이제 4G AP, 즉 LTAP로 웨이퍼 캐파를 전환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4분기부터 그 부분의 생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가 AP가 많아지면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가 스마트폰의 그 부품 수주에는 되게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이제 크롬북보다는 어쨌든 디램 컨텐츠 면에서는 좀 네네.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변화들도 좀 나타나고는 있어서 마냥 이제 3분기는 안 좋지만 4분기 고정 가격 협상하는 10월에는 분위기가 소폭 반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저희는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여기 DDR5 관련해서도 최근에 인텔의 사파이어 네피즈 저희는 내년 2월로 보고 있는데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좀 있고 여기에 이제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DDR5를 지원하는 이제 신규 CPU랑 그다음에 서버용 CPU도
4분기에는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요 변화 요인들도 조금씩은 좀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 전반을 이제 쭉 훑어주셨거든요.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3Q가 제일 안 좋고 예. 4분기부터는 조금 그래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업황을 얘기 들으면 예. 주가가 이걸 선반영한다고 치면 얼마 전에 시티그룹에서 반도체주 바닥 쳤다라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예. 주가적인 측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바닥을 찍고 바로 V자로 반등하느냐 아니면 조금 이렇게 행보하면서 모멘텀을 확인하느냐인데 네네. 지금은 저는 후자 쪽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4분기 디램 가격의 낙폭이 줄어드는 거지 삼성 하이닉스의 이익이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시장은 다 이제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특히 디램 회사들 보면 실적이 좋을 땐 주가가 빠졌고 네. 오히려 실적이 나쁠 때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이제 과거보다 디램 사이클이 훨씬 짧아져가지고 6개월 단위로 업황이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나쁜 업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연말에 어느 정도 매듭이 된다면 주가는 그 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수요 개선과 관련된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본다면 10월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 약간 우리가 반도체주를 관심 가질 만한 타이밍은 됐다. 예. 주가적인 측면에서. 예. 이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미국 기업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네.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시장 수요가 안 좋은 거고요. 아까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못해서 실적이 네. 나쁜 거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큰 이슈가 치포 동맹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같을 때는 그냥 침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당연히 저희 의지대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연한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은 수요로서 중요하고 네. 미국은 기술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다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하여튼 융통성을 갖고 유연한 자세로 접근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연한 자세를 갖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좀 강력한 이렇게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지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치포 동맹이 만약에 중국을 좀 배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돼버린다면 우리가 받을 악영향이 좀 클까요? 지금은 예단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당연히 일정 부분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디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중국의 디램 회사가 하나 있긴 하지만 네. 경쟁력 자체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디램을 쓰지 않고서는 중국의 완제품이든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든 그 제품 성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조금은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도 최근에 경쟁력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동부분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기술 전쟁과 더불어서 미국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완전히 한국을 배제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한국이 디램을 쓰지 않으면 중국의 완제품이 좀 형편없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SSD를 쓰지 않으면 네. 중국의 데이터 센터의 성능이 상당히 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술과 성능이 좋다면 이 치포와 관련된 그런 리스크도 유연하게 조금은 극복할 방법도 저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의 그 파운드리 공장 이제 완성하고 제품 이렇게 보여주는 시연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인텔이 TSMC에 맡기던 물량이 삼성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3나노에 관련된 그 고객사들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이게 시장의 관심이거든요.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TSMC는 올해 3나노 R&D 장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네. ASML로부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TSMC의 그 R&D 장비를 통해서 양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인텔은 저희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네네. 인텔이 지금 10나노 제품 가지고도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를 3나노를 해서 TSMC의 바운드리 줄 만한 그 정도의 저는 기술 여건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TSMC도 3나노를 삼성과 다르게 누설 전류 문제가 큰 3D 핀펫으로 양산을 하는데 이제 R&D 장비를 발주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소비 전력하고 성능에 초점이 맞춘 그런 팹릿 회사들이 있다면 네. 당연히
이 삼성의 3나노 수율이 좋아지는 시점에는 상당 부분 물량이 삼성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핀팻 말씀하셨는데 이제 TSMC가 사용하는 게 핀팻이라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예. 기술이고 이번에 예. 삼성이 새로 하는 거는 GAA라는 예, 맞습니다. 3나노 공정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했죠. 그건 예. 기술적인 부분이니까요. 뭐 그런 게 있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는 그 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셋업체들 말고 또 밑에 뭐 소재부터 시작해서 장비까지 엄청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 대기업이 주가가 네. 움직이지 않으면 소부장도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수요 이축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비 투자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장비보다는 소재 쪽이 좀 더 좋을 거라고 보지만 소재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삼성 하이닉스가 실적 자체가 나빠지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히 가동률 조절 같은 거를 해서 공급 제한을 한다면 또 단기 실적에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삼성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확인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은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내하는 시점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빠지거나 이러진 않고 이 상태에서 유지하다가 3분기 지나서 4분기쯤 가면 조금 환경이 개선될 거다. 예.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물론 어느 시점에 반등할지는 봐야 되지만 네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내년 1분기에는 최소한 서버 DDR5 시장이 좀 의미 있게 태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년 1분기부터 DRAM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은 한 자릿수로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때는 네. 이제 주가의 V자 모멘텀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여기 센터장님들은 전망할 때 굉장히 약간 보수적으로 해주시거든요. 예. 그것도 저희가 행간을 좀 읽어야 될 필요도 예. 있겠습니다.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조금 이 시황이나 환경이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은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